일정이 안 맞을 수가 없죠. 그 맞는 일정으로 또 조절했겠죠. 장동영 의원이? 예, 그렇잖아요. 일정이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전당대회는 한 달간 하잖아요. 따라서는 뭐 의도적으로 피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저는 좀 대구시장까지 하시면 보수의 큰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좀 이게 통 크게 다 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피하는 게 저는 뭐 보기 안 좋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7월 24일 또는 이제 결선 투표가 있으면 7월 29일에 홍준표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죠. 예. 그럼 만약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까? 뭐 어떤 태도를 취할까? 말 그대로 그냥 분노의 비판을 쏟아 부을까? 아니면 이전에 어떤 일각의 SNS 글처럼 탈당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져. 근데 반목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일단은 본인이 그동안 내뱉은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할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콩카콜라로서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에게는. 예,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정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당 대표 배추도사 배정찬입니다. 하도 요즘에 당 대표 당 떨어지네요. 예, 배추 중에 대표 배추 우리 배 소장님.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오늘 의상이 아주 시원합니다. 네. 여름 패션입니다. 예, 아주 시원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함께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장유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 변호사님은 본인 유튜브 그만 체크하시고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정보 보고입니다. 방송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송 준비하고 있는 성실한 서 변호사님. 자,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출마 선언을 한 분이죠. 한동훈 전 위원장님 나와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이기기 위한 변화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백수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저는 저희 모든 것을 바쳐서 제가 제일 먼저 바뀌어서 최선을 다해서 동료 시민들과 함께 당을 빨리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너무 뜸을 들이셔서. 잠시만요. 대통령께 보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 전화가 왔구만.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한동훈입니다. 더 전화 통화 혹시 가능하신가요? 잘 지내셨죠? 제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되는데요. 이기는 당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열. 숫자 다 끝났네. 열 됐어. 끊어. 대통령님?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수평적인 그리고 실용적인 당정관계 만들겠습니다. 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마저 재현해 주셨습니다. 대단하네요. 그 실제 상황을 보는 것 같은. 네. 자, 이어서 원희룡 전 장관님 나와주실까요?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신뢰가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의 힘을 살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님, 셀카 찍는 중에 정말 죄송한데 정말 대통령과 10초 전화 통화하신 거 맞습니까? 저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낭설 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럼 고소하세요. 고소하십시오. 왜 궁금하시는 거죠? 이러다 다 죽어. 분위기 다 죽어. 진행해 주세요. 전당대회보다 더 재밌네요. 예. 원희룡 후보님 한판 승부 나와주셔야죠. 네, 언제쯤 나오실까요, 원희룡 후보님은? 이번이 한판 승부를 살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한판 승부에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고맙습니다. 예, 7월 중에 청취 조사 기간에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후보의 음성도 함께 들으셨고 전당대회 주자들 만나보셨는데, 자, 오늘 이제 각 후보자들의 행보가 엇갈렸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사무처를 가서
우리 당의 기둥이 사무처 당직자다 이런 말을 했고 원희룡 전 장관은 TK 영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어떤 행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배 소장님? 공약 포인트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또 나경원 의원은 TK 지역을 훑고 지나갔죠.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도 뭐 지금 윤심 후보는 원전 장관이다, 원 후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 TK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또 당원 공략이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한동훈 후보는 이제 당 사무처를 찾은 것은 지난 총선 때도 유사한 행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외연학대,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강조하면서 의미하는 지점 자체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행보 어떻게 서 변호사님부터. 아마 이제 그 원희룡 장관은요 상당히 가장 기대를 거는 게 아마 TK 영남 지방일 거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TK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나마 제일 높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윤심은 원심이다. 한마음 한뜻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아닌가 보이고 예. 그다음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대구나게 호국의 성지죠. 따라서 이제 우연히 동선이 겹쳐있을 수는 있는데 좀 이게 의도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이 이제 동선이 겹치잖아요. 대통령도 대구를 갖고 우연인지 모르지만 우연입니까, 장 변호사님?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절묘해서요. 대통령이 뭐 본인이 기운 받고 싶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대구를 워낙에 많이 찾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은 또 6.25라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날 대구를 찾았다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 원희룡 전 장관도 대권 가도에서 딱 갔다라는 게 좀 의미심장하죠. 함께 움직이고 이른바 윤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TK 향했죠. 그게 어떤 행보냐. 당연히 중요한 지역이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없는 것을 더 부각시켜주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마음을 전격적으로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이 많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홍준표 시장과 예전에 지도부에 같이 있을 때도 좀 껄끄러웠는데 가는 거죠. 왜? 그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는 없는 것. 홍준표, TK, 대구 이런 부분을 다른 경쟁자들이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그 지난주에 김용태 의원이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 이제 원희룡 후보가 출마 선언한 이후에 TK 지역에는 한 명의 후보로 좀 모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실제로 그러면 원희룡 후보가 대구 지역에서 뭔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후보는 왜 그럼 TK에서 인기가 더 다른 지역과 달리 좀 이렇게 더 올라가는 상황은 아닌 것이냐? 아마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대의원들은 대통령의 그 의중을 제일 먼저 이게 주시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행보가 눈에 보이잖아요. 대통령 만나서 출마부터. 그리고 이게 러닝메이트도 보십시오. 전부 이제 친윤이잖아요. 인유한, 그다음에 김민전, 박진호, 그 김포. 이런 게 딱 러닝메이트만 봐도 당원들이 알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대구에서 그쪽으로 힘이 좀 실리는 거고 다만 이제 그 수도권의 원외들 이분들에게 외연 확장이 중요하잖아요. 중도로. 그 이분들에게 좀 새로운 리더십 한동훈 쪽으로 많이 가 있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은 뭐 그걸 공천만 받으면 되는 지역은 맞잖아, 솔직히. 이쪽으로 이게 대통령 의중으로 많이 가 있고 그래서 좀 이게 갈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서 변호사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배 소장님. 네, 실제로는 그럴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 공연일 수도 있거든요. 공연이 뭐예요? 공연이. 그러니까 뭐 기연이나 묘연도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 공연이 이렇게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당원들의 성격이 어떨까? 첫 번째로는 당원들이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따를까요? 그렇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전국적인 결집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변화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상황을 보면은 뭐 대구 지역에 이 공천에 불만을 품고 윤심을 얻고 경선에 다시 나가거나 본선에 나갔던 후보자들이 다 미끄러졌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TK 지역이라고 해서 윤심이 통할까? 그러니까 윤심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경쟁력을 누가 되찾아올까? 누가 다시 경쟁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 사람한테 더 집중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말 당 상황이 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 와서 좀 변화만 시켜달라 이런 의견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재섭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의
변화의 기회에 정말 재를 뿌리는 것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실제로 조경태 의원이 지금 나경원 의원의 자장이지만 오늘 아침에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PK 그럼 지금 당원들에서 표를 제일 많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조경태 의원이 그래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이 현역 의원들이나 이른바 친윤 정치인들이 영향력을 불어넣으면 그대로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자 오늘 이분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대통령도 이 지역에 방문을 했고 원희룡 전 장관도 방문했고 얼마 전에 또 나경원 후보를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자 홍준표 대구시장님 나와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장 홍준표입니다. 우리 당 대구에서 정말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특별히 전당대회가 아주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내가 줄기차게 외쳐왔던 뉴클리어. 뭐요? 뉴클리어. 핵무장. 뉴클리어. 핵무장이 이제 저야 토론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똑똑하거나 얍삽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믿음직한 지도자를 원한다. 핵무장을 주장하면 좌파들한테 거꾸로 몰릴까봐 벌벌 떨면서 이제 좌파들 눈치나 보는 지도자는 필요 없다. 뉴욕이 불바다가 될 걸 각오하고 파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 라고 얘기했던 더골. 예. 더골이 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당을 지킨 사람이 선출직이 돼야지. 예.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당을 나가라. 네, 그래 봅니다. 예. 눈치나 보는 지도자는 필요 없다. 시장님이 당대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나가라. 그래 봅니다. 네. 뭐라고 했어요? 아니 당대표 미숙한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나가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질문이 미숙하다. 나가라. 미숙한 겁니까? 덕을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 미숙한 곤란셔. 미숙가루입니까? 덕을 예. 한잔 내와요. 예, 우리 서 변호사님이 아주 흐뭇한 눈으로 오늘 하루 있었던 방송의 스트레스 푸는 얼굴로 보고 계셨는데 방금 김석수입니다. 서서 보기로는 아직은 그래도 모른다. 서서 이 청년 최고위원 중에서도 예? 이 청년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이 스크럼 짤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진정호 의원 그 총 쏘는 분 맞아요. 사격 금메달리스트 총 쏘는 분 금메달리스트 그분을 사실상 스크럼 짤았기 때문에 사실상 일주일은 구호를 사실상 지켜버렸다. 보훈 연습가 상합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여전히 감기가 안 나신 것 같아요. 가습기 좀 갖다 놓으세요. 사실상 그렇게 합니다. 예, 사실상 그렇게. 아니 근데 이게 다 이해가 됐어요. 저만 계세요. 국민 없었습니까? 네. 보훈 의원은 그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숫가루 내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방금 파이낸셜 뉴스 단독 뉴스가 떴는데 홍준표 시장이 27일 대구와 경북 지역을 방문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남을 제의를 했는데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홍 시장 측에 만남을 제의했는데 홍준표 시장 측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거절했다.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일정상 안 맞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정이 안 맞을 수가 없죠. 그 맞는 일정으로 또 조절했겠죠. 장동혁 의원이? 예, 그렇잖아요. 일정이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전당대회는 한 달간 하잖아요. 따라서는 뭐 의도적으로 피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저는 좀 대구시장까지 하시면 보수의 큰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좀 이게 통 크게 다 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피하는 게 저는 뭐 보기 안 좋습니다. 그 이제 전당대회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7월 24일 또는 이제 결선 투표가 있으면 7월 29일에 홍준표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죠. 예. 그럼 만약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 뭐 어떤 태도를 취할까? 말 그대로 그냥 분노의 비판을 쏟아 부을까? 아니면 이전에 어떤 일각의 SNS 글처럼 탈당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져요. 근데 반목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일단은 본인이 그동안 내뱉은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할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홍카콜라로서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에게는. 장변호사님.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으로 국민의힘이 정말 분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수도권 당원들과 대구 경북 당원들이 갈라지고 싸우고 반목하고 정치인들도 아마 윤심을 의도한 거 아니겠느냐. 홍준표 시장이 만남을 거절한 건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전 윤심도 윤심이지만 이게 국민의힘의 한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 비토 그리고 공은 취하고 정말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분노들 이런 게 전당대회에 이제 국면이 막 펼쳐졌는데 아마 분열이 봉합되긴 어려울 거고요. 당연히 가열될 테니까 더 격화되고 그 후폭풍과 그 여진도 상당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분열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총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더 큰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친윤 후보를 자처하고 나오는 당대표 후보들도 있고 이건 뭐 예상했던 일이니까 저는 분열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냥 경쟁이죠. 경쟁에서 이른바 친윤 친한 논쟁은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전당대회를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겠죠. 정작 지지층들이나 정말 다수의 당원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예. 저 근데 한동훈 전 이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팬덤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댓글 안에서도 이제 지지자들끼리 싸우는 모양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지자들끼리 좀 충돌하는 모양이 좀 있긴 한데. 자, 근데 갑자기 또 핵무장론 이슈가 좀 나왔어요. 오늘 한국전쟁 6.25 오늘 이제 기념일을 맞아가지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여기 답을 내놨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바로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큰 제재를 받고 아마 NPT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또 큰 경제적 타격을 받는 문제가 있다. 이 답변은 어떻게 판가하십니까? 뭐 저는 가장 모범 답안으로 보고요. 다른 뭐 나경원의 다른 주자들도 무조건 이게 당장 지금 핵을 가지자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장기적으로 핵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서 이게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좀 설득을 해야 된다. 예. 우리가 정당방위 자위 조치로 이렇게 해야지. 뭐 지금 바로 그냥 이게 NPT 체제에 들어 있는데 바로 가져버리면 이게 제재하면 삼성 반도체나 하이닉스 반도체 어떻게 팝니까? 그는 아마 이게 큰 차이가 없는 거다. 다 이제 그 준비를 좀 해두고 그다음에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북한이 있으니 예. 우리가 이게 좀 용납 받는 범위 내에서 핵무장하자 이런 뜻일 겁니다. 무조건 이게 뭐 국제 제재 받으면서 하자 이런 건 아닌 걸로 알아요. 저는 거의 똑같다 봐요. 그렇군요. 장변호사님. 똑같아 보이지는 않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은 오히려 진보 진영의 어떤 의견과 좀 더 일치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많은 정치인들이 핵무장론을 이야기하고 지금 북러 관계가 굉장히 붙게 되면서 미국에서도 한반도를 그냥 둘 것이냐 핵무장하는 부분이 북에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효율 면에서 더 낫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 편승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을 다시금 재점화하는 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도 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분은 또 2부에서 윤상현 의원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 핵무장론 이 부분은 어떤 생각인 것인지 좀 짚어보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이 기선을 잡은 것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경제 후보들이 과연 한동훈 전 위원장의 현재 기사를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뭐랄까요? 누그러뜨거나 혹은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서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 그 1등을 할 것 같은데 과반은 1차에 안 놓을 거로 저는 생각이 돼요. 아하. 왜냐하면 여론조사 상으로도 이게 확실하게 과반 넘지는 않아요.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여론조사 상으로도 뭐 과반 넘은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예. 확실하게 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또 이게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여론조사하고요. 예. 오래된 당원들하고 이게 또 많이 틀려요. 저번에 이준석 나경원 붙을 때도요. 나경원 의원이 여론조사 24% 지고 있었거든요. 예. 국민의힘 지지층한데. 근데 뚜껑을 여니까 당원들한테 4% 이겼어요. 나경원이. 예, 여론조사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아하. 이 말은 의외로 나경원 의원이 지금 지지도는 많이 낮게 나와요. 여론조사상으로는 예, 국민의힘 지지층한데도. 예. 근데 저는 실제보다는 상당히 좀 더 넣을 수 있다. 아하.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도 아마 대통령 지지율만큼 이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아하. 따라서 이제 그 아마 1차에서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도 지지율은 거의 안 잡혀요. 뭐 좀 일단 놓지만. 좀 오는 중이신데 자꾸 그런 말 하시면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제가 미리 질문했어요. 저도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전에. 우리 터정 TV에서? 예. 야. 그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공중파네. 근데 의외로요 조금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지지율보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려면. 이게 의외. 의외가 아니라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나오겠죠. 거기 예. 안철수 의원도 지지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수도권의 인천이나 예. 또 이게 좀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여론조사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단하지 마라. 예, 상당히 저는 아마 결선 투표까지는 간다 봐요. 저는 조금 다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결선 투표 가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지난 전당대회 때 뭐 3-4%에서 출발을 했던 김기현 전 대표도 52%로 결선을 안 갔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은 그때 없는 한동훈 후보의 팬덤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국민 여론이든 또 당원들에서도 당원을 총선 이전과 총선 이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상태로는 1차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처럼 나경원, 원희룡 또 윤상현 후보들이 다 한동훈 장관 전 위원장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된다. 자기의 비전이 뭐냐. 본인이 당대표가 됐을 때 국민의힘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다수당과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냐. 그게 안 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관심도 한동훈 후보 이야기마다 끝나 이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겠죠. 예. 자, 오케이. 잠시 후에 또 이 전당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요 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조국 혁신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대표님 잠깐 나와주실까요? 3년은 너무 길다. 조국입니다. 저희 당도 다음 달에 전당대회를 엽니다. 모르셨죠? 네. 모르실만 합니다. 자강 불식을 통해서 양당 체제의 균열을 내는 개혁의 뿡뿡 쇠빙선이 되겠습니다. 예, 대표님 근데 지금 뭐랄까 최근 흐름은 조국 혁신당 기세가 좀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입니까? 그런 여론조사상에 없는데요. 여론조사상에 여론조사 잠시 후에 짚어볼 건데 예, 약간 이제 조국 대본대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어대한이고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어대명이면 이제 조국 혁신당도 당대표를 뽑으면 어차피 대표는 조국 아닙니까? 제가 새롭게 규정하겠습니다. 예. 어대조로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운 좀 띄워주십시오. 얼른 대통령의 임기를 조국이 짧게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른 그죠? 네, 얼른. 예. 재밌었나요? 예. 좋았어요. 예. 호감도가 지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요 말씀했어요. 조국 대표가 SNS에 여론조사상에서 조국 혁신당의 호감도를 지지도로 바꿔주시라. 이게 정당지도 예전만 못한 상황은 분명한 거 그렇죠. 보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 텐데 조국 혁신당의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보다 먼저죠. 예. 20일인가요? 예. 20일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인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36.2%, 민주당 37.2%, 조국혁신당 10.7%. 직전 조사보다는 2.5%포인트가 하락했는데 예. 창당 이후 최저치입니다. 예. 이게 이제 총선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총선 이후에 조금씩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총선 때의 이슈 파이팅만 못한 거죠. 그때는 분명하게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그 당시에 이제 총선 때의 총선 환경이 윤석열 심판론이 부각이 되는 시점이니까 또 하나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대표 사이의 대립각도 분명히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또 한동훈 특검을 총선 때부터 이야기하면서 당시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도 대립각이 세워졌는데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확연히 이제 달라지죠. 모든 중심이 이제 이재명 대표 쪽으로 뭉치면서 조국 대표에 대한 관심도도 그렇고 조국 혁신당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뭘 근데 또 상임위가 이제 정상화됐고 또 만약에 여야 모두 또 당 대표들이 새롭게 뽑히게 되면 뭐 정상화 과정 거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다른 원이 어디 있을까요, 서 변호사님은? 아마 이제 그 비교섭 단체의 그 한계로 그 언론 노출도 잘 안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선명성이 장점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워낙 민주당이 강하게 나가잖아요. 아하. 민주당이 뭐 특검부터 탄핵,
계속 나가니까 선명성이 차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결국 민주당과 조국당이 서로 지지를 앗아가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저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조국 혁신당은 하나의 현상이었기 때문에 지지율은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양당 체제에서 민주당이 본인 역할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실정 드러내는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으면서 조국 혁신당이 좀 묻힌 측면은 분명히 있고 아마 이제 원 구성도 됐고 하니까 국회 활동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전략 채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분을 만나면서 오늘 배추 한 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잠깐 나와주실까요?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도장이요? 네, 복당 도장. 아, 복당 오태우, 도장. 그리고 장례찬. 아,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분이 나오셨네.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부정선거는 막아야 합니다. 잠깐 전화가 왔네요. 죄송합니다. 전화 좀 받겠습니다. 누가 방송 중에 전화 겁니까? 어머니. 어머니는 사퇴하십시오. 집을 나가라고요. 그럼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 끊겠습니다. 예. 아유, 세상에. 저기는 아까 나오셨던 김성태 전 의원님 목소리가 누구셨는지 궁금했었다고 말씀하시는 계셔서 목소리와 이름을 일치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사실상 보디오도 전당대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구도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예, 냉방병 말이 안 들립니까? 잘 들려요. 냉방병 조심하시라는. 집중하세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정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